자, 이 문제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나오는 상황이에요. 반복 등장하는 것이 나왔을 때 너 어떻게 처리할래?에 대한 이야기. 바로 뭐 하는 거야? 그치, 치환하는 거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2차 방정식이 하필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빼기 3인데 넘어가서 이게 3이라고 처리를 해볼게. 자, 물론 빼기 3 넘겨가지고 다시 이제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구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x 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하는데 질문을 하고 있어. 자, 지금 x-1,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2, x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9 이렇게 있는데 반복 등장하는 놈을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 반복 등장하는 놈을 지금 보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괄호라고 했을 때 어디에 반복 등장하는 게 찾을 수가 있어? 그렇지. 자, 지금 x 빼기 1이랑 x 더하기 4, 즉 1번과 4번을 곱한 거하고 그 다음 또 뭐? x 더하기 1, 2번 괄호랑 3번 괄호, x 더하기 2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가 반복 등장하는 놈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지? 자, 1번, 4번 하면은 곱했을 때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이렇게 나올 거고 자, 2번, 3번 괄호 곱했을 때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게 지금 1, 2, 3, 4번 4개를 곱한 게 여기 있다는 거고 자, 더하기 9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바라는 게 뭐가 될 거냐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전체가 뭔가 제곱의 형태이면 제일 베스트겠지. 자, 그래서 이 식이 있는 그대로 보면 x에 관한 4차식이니까 차수가 너무 크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반복 등장하는 놈이 있을 거라고. 그럼 지금 내가 얘를 라지 A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냥 라지 A 입장에서는 그냥 몇 차식일 뿐인 거야? 이 전체가? 그렇지, 2차식일 뿐인 거잖아. 1차식, 1차식이니까. 자, 그래서 밑에 적어보면은 앞에 괄호가 A 빼기 4고 뒤에 괄호가 A 더하기 2가 되네. 자, 뒤에 더하기 9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식이 정리 예쁘게 한번 해봐.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2A 나오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8에다가 더하기 9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보다시피 A-1의 제곱인 거 느껴지지?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에 괄호 안에 A 빼기 1 전체 완전 제곱이 있으니까 자,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고 얘가 절대값 붙고 절대값에 A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A가 뭐였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A가 X제곱 더하기 3X고 X제곱 더하기 3X가 문제에서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를 얼마로 보면 된다고? 3으로 보면 된다. 자, 하니까 절대값을 3 빼기 1 해서 답이 2가 되고 그걸 선지해서 찾아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떤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어. 자, 우리 인수분해하는 그 개수의 범위를 문제에서 정해줄 때가 있는데 지금처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이 말 뜻이 뭐야? 그렇지.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허용을 해서 인수분해해라 인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 문제에서도 이런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문제 있단 말이지. 그런 문제들을 풀 때 핵심은 뭐야?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 단원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인수분해의 유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을 활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 짓는다. 이게 좀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자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6 이렇게 지금 적혀 있지? 자, 일단 공통인 인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묶어주는 과정부터 해보자고. 공통인 인수가 지금 누군데? 다 짝수네? 2로 묶어주면 좀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3 이렇게 되겠다. 그랬을 때 요 식을 0 되게 만드는 x의 값, 즉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왜? 살짝 개념적인 이야기 10초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요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2차식 옆에다가 살짝 쿵 달아놓고 요 식의 근, 이제 방정식이 됐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요 근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 식 자체가 x-알파, x-베타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살짝 쿵 는영이라고 방정식을 달아놓고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우리가 근을 활용해서 곧바로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너 이거 인수분해 못해도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근을 한번 구해보면은 요 식이 자, 근이 x는 자, 짝수 근의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좀 더 빠를 것 같아. 자,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루트 12,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낼 수 있잖아. i로 나가게 되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루트 12는 또 뭐야? 간단하게 쓰면 2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보이지?
하나의 근이 1 더하기 2루트 3i고 또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2루트 3i가 되는 거야. 그 두 개의 근을 활용을 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개수에 허수인 놈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 자, 마무리 짓자.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앞에 2는 다시 한번 그대로 적용해주고 x 마이너스 첫 번째 근 1 더하기 2루트 3i 요거 적용해보면은 x 마이너스니까 자, 1 마이너스가 될 거고 2루트 3i가 되겠지. 자, 두 번째 근도 활용을 해서 또 x 마이너스 두 번째 근은 1 빼기 2루트 3i였으니까 자, x 마이너스 1 다시 더하기로 바뀔 거고 2루트 3i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 선진에서 골라주는 거니까 몇 번이 정답인 거야?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일단 그림도 있고 그냥 조금 험상궂게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은 어려운 발상이 있거나 복잡한 계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자,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의 그래프. 자, 이차 함수는 식이 다 정해져 있지. 자, 그랬는데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자, 지금 이 직선 자체가 스몰 a라고 하는 그 상수항에 의해서 결정이 아직 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결정되어야 그때마다 직선이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고, 사실 그 a의 변화가 뭘 변화를 일으키는 거냐면 그래프 모양상으로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지.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이 직선이 위에 있을 건지 아래에 있을 건지 이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스몰 a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를 네가 지금 상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 정해져 있는 이차 함수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 그 이차 함수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유일하게 딱 한 번일 수밖에 없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결국에 그 첫 번째 문장 그 직선과 이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누구가 결정되겠어? 그렇지, 그 한 점의 좌표라든지 아니면 그 상수항 A가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런 상태니까 일단 우리가 그 한 점 C, 우리가 어차피 지금 삼각형 ABC 넓이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어차피 밑변의 길이 너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C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문제잖아.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짰으니까 삼각형 ABC는 2분의 1,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먼저 처음에 곱해주시고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란 말이지. 자, 근데 밑변 어차피 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쌤이 알고 있어. 어차피 그 A와 B의 X좌표를 각각 네가 2차식 인수분해 해가지고 각각 2랑 4라는 거 알고 있지? 2랑 4니까 밑변의 길이는 A의 X, B의 X 잘 확인해서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럼 높이만 확인하면 되고 그 높이는 누구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거야? 높이가 누구야? 그 삼각형에서? 그렇지, 밑변을 지금 A, B로 보고 있는 거니까 C에서부터 밑변 AB 쪽에 수선해발 내린 그 길이가 된단 말이지. 결국 C의 무슨 좌표가 결정한다? Y좌표가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Y좌표를 구한다고 했을 때 Y좌표를 단독으로 구하는 건 엄청 힘든 일이야. 그래서 항상 Y좌표를 궁금했다면 넌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X좌표부터 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C의 X 바로 구할 거고 C의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 이 녀석이랑 직선 마이너스 X 더하기 A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교점이 한 개인 순간인 거고, 그래프상 교점이 한 개라는 건 항상 방정식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등식을 세워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 그렇지. 실근이 한 개, 그러니까 중근 갖는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 식이 중근 가지기 위한 A 값 구하기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중근 가지는 건데 뭐 판별식을 써도 되고. 자, 근데 판별식이 본질은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본질인 것 뿐이야. 자, 이거 넘어가면은 자, 지금 이 식이 x제곱, 자, 그 다음에 1차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8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 그지? 자, 지금 a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중요한 거는 이 방정식 또는 이 방정식, 어차피 같은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그 근이 C라는 점의 입장에서는 그 C의 무슨 좌표야? 이 방정식의 근이 X좌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이 어차피 봐봐. 2차 항계수가 1이고 1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은 이 식 왼쪽이, 그러니까 이 식의 지금 좌변이 무슨 제곱식? 그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이겠어? 자, 2차 항 1차 잘 보면 여기 2분의 5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걸로 상수항 비교해서 물론 A도 구할 수 있지만은 A 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지? 이 방정식 는 0으로 바뀌어 있을 건데 이 방정식의 근, 즉 x는 2분의 5가 2분의 5, 요 숫자가 C의 x좌표가 될 거고, 그럼 C라는 점에 사실은 x좌표는 보조수단이야, 그지? 왜? 우리는 삼각형 ABC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C의 무슨 좌표가 필요한 거야? 최종으로는 y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요 2분의 5를 그 곡선이나 직선식에 대입해서 얻을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그 직선은 a를 또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fx식에다가 이차함수의 식에다가 2분의 5를 그냥 대입을 해줘서 대입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계산이.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와. 조금 더 친절해볼까? 다시 이거 어떻게 구했다고? 이차함수식에 대입했다고. 자, 그래서 C의 y좌표 근데 음수니까 우리 높이라고 하는 건 길이지.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절대값을 처리해서 높이는 4분의 3이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계산하면 어차피 2랑 2분의 1 약분되는 관계니까 넓이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자, 이 문제는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 지금 학교 부교재에 있었던 문제를 거의 같은 패턴으로밖에 숫자 변형 정도만 한 거니까 잘 풀었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하거든.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일단 이제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자, 그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대. 쌤이 일단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 2x 제곱 더하기 4x는 빼기 k까지 해가지고 얘가 0이 된다.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 사실 이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k가 어떤 숫자이냐에 따라서 근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지.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에 의해서 k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 알파라는 숫자가 숫자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대입됐을 때 이 등식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또 k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간에 자, 이런 관계인데 자, 조건이 지금 하나 등식이 주어진 게 또 있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일단 쌤이 그냥 문제 칠판 한번 적어볼게. 조건을 어떤 조건이냐? 2알파 더하기 k에 그다음에 이제 알파 빼기 1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그 두 개 곱하는 것도 앞에랑 거의 구조가 비슷하거든. 그치? 그 구조가 유사하다라는 거를 좀 느껴주면 문제풀이에 좀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인데 잘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 K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사실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K에 의해서 어떨 때는 뭐 인수분해가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인수분해가 좀 안 되니까 근을 구하려면 근의 공식 써야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알파랑 베타를 여기서 X값을 구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이 식이 복잡해지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처리할 때 뭘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어. 근을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알파와 베타에 대한 근관계수의 관계를 적용해보는 게 당연히 좋겠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구하는 게 또 K거든요. 이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을 두 근의 합이나 알파 베타 곱한 두 근의 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K라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드립다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이게 사실은 알파랑 베타를 없애고 K에 대한 식으로만 바뀌어서 이게 K에 대한 조건이구나. 요 K에 대한 요 조건을 풀어서 K를 내가 구하는 건가 보다 라고 네가 이 식을 인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자, 아무튼 간에 말이 좀 길었는데 자, 아무튼 저희 이 앞에 있는 두 개 곱한 거랑 이 뒤에 있는 이 두 개 곱한 거 있지. 이게 사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알파나 베타의 차수가 동일한 것끼리 묶어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봐봐. 여기 2알파, 알파 곱해서 2알파 제곱 나오지. 근데 그게 똑같이 2베타, 베타 나와서도 또 2베타 제곱 나오니까 2로 묶어주자. 자, 그럼 이 식이 2로 묶어서 제곱항들이 먼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여기 지금 이 알파 빼기 1 있지? 알파 빼기 1을 그냥 통째로 K에다 뿌려볼게. 베타 빼기 1도 통째로 K에다 뿌려보려고 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뿌려진 것들을 뭐로 묶어낼 수가 있겠어? 공통인 인수 K로 묶어낼 수가 있을 거니까 K로 묶어내고 나면은 알파 빼기 1 더하기 베타 빼기 1,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계산 안 한 게 없어, 그지? 있어, 그지? 뭐가 계산이 안 돼 있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2알파 빼기 1 요거 분배된 거 없네, 그지? 그 다음에 2베타 빼기 1 요것도 분배된 게 없으니까 그것까지 마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고. 걔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니까 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처리할게. 그냥 요렇게. 요게 지금 내가 이 미식의 좌변을 그냥 정리를 한 거야. 정리를 이제 각각 근각계수 관계로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고. 자, 그럼 보여? 일단 이 첫 번째 괄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2차 더하는 거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조금 있다가 이 부분, 요 합이랑 곱을 근계간 끌고 오면 될 거고. 자, 여기도 요건 그냥 그대로 쓸게. K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 여기 마이너스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럼 가보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 문제에서 근각계수 관계 바로 땡겨올 수 있겠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 나와? 알파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k. 자, 2분의 마이너스 k 들어가서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플러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k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중괄호에 있는 값을 그대로, 위에 중괄호에 있는 값을 그대로 써준 것이고, 자, 그래서 얘가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얼마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요 두 번째 괄호가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4k가 되네. 마이너스 4k. 자,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건 얼마 나오지? 알파 더하기 베타 아까 했지, 그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플러스 4. 자, 계산 땡겨서 마무리 씌워보면은, 자, 우선 상수항이 2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4까지 얼마? 12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k 나오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4k 나오니까 계산하면 몇 k야? 마이너스 2k 나오는 거네. 자, 그래서 12 빼기 2k가 마이너스 16 요렇게 지금 되고 있어. 자, 12 빼기 2k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따라서 k가 얼마인 거야? 그치, 얘가 14가 되는 거지. 그치? k가 14가 돼서 자, 우리 문제 선지에서 정답을 골라주면은 5번 선지를 골라주면은 되겠다라는 거 알겠지? 자,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문제야. 보통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슨 범위를 보통 같이 주냐면 제한된 범위, x의 제한된 범위를 같이 주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어떤 원칙이 있지. 그게 뭐야? 꼭지점이 그 제한된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기 제일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일단 이 fx가 꼭지점이 지금 x좌표는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실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래프를 그리기는 쉽지가 않겠지. A, B를 모르니까. 가뜩이나 그래프를 그리는 입장에서 그게 2차 함수면은 A에 의한, 즉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A를 모르니까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어떤 전략을 펼칠 거냐면 우선 그냥 너가 편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A가 양수인 거, A가 음수인 거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너가 편한 걸 먼저 한번 시도해봐. 쌤은 그냥 A가 0보다 큰, A가 양수인 경우를 먼저 가정해볼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A가 0보다 크다라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A가 0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정합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A가 0보다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0보다 크다가 우리 문제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충족을 시킬 수만 있으면은 그냥 그 경우 내에서 그냥 답을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먼저 이걸 가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 못 시키는 게 나오는 것 같으면은 그 A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그 케이스를 그냥 바로 폐기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쌤이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 가정해볼게. 가번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진행시켜보자. 가번의 그림이 자, 최대 최소니까 그래프를 그린다, 그지? 근데 A가 0보다 크고 A는 지금 2차항 개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리고 좌표 찍어보면은 꼭지점 좌표는 이미 식으로 알 수 있잖아? 얼마야? 1,b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제한된 범위를 이제 씌워보겠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말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의 값은 1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이니까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2인 점도 찍어보니까 x가 1인 점보다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아까 얘보다는 조금 작겠지, y좌표가. 자, 그래서 여기에 2, 이렇게 들어온다. 아무튼 우리는 x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 대해서만 함수의 값을 확인해 봤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했어. 최대값은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어디에서 나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올 거고, 그럼 요 점이 좌표가 y가 7이라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요 범위 내에서 fx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무슨 점? 꼭지점에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이 값이 b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아직 이건 내가 가번 조건만 충족을 시켰단 말이야. 가번까지는 오케이, 통과할 수 있었어. 근데 나번을 봐봐. 나번을 보니까 F3이 7이다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볼까? F3 7. F3은 자, 여기가 x가 1인 거니까 F3은 x가 얼마인 걸 보는 거야? x가 3인 걸 보는 건데 1로부터 오른쪽이지. 오른쪽 몇 칸 가야 돼? 오른쪽 2칸 가야 x좌표가 3인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미 이 점 있지. 이 점은 2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칸 가 있는 거야? 왼쪽으로 2칸 가 있어. 왼쪽으로 2칸 간 거랑 오른쪽으로 2칸 간 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갔으니까 함수값은 어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미 나번 조건이 자동으로 충족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 그림에서 대칭성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는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럼 답만 빨리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fx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따라서 이랬을까? 따라서 fx가
원래 식은 이런 상태인데 이 중에 A랑 B를 확인을 했을 때 자, A가 뭔지 몰라 일단 x-1의 제곱 더하기 B가 지금 3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뭐 3,7이든 마이너스 1,7이든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고 자 그럼 대입을 하자. 3,7 한번 대입을 해볼까? 3,7 자 그러면 이 자리가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 집어 넣었으니까 자 A에 3 빼기 1 제곱 그러니까 4네 이니까 따라서 A가 얼마다? 1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요 식에서 다시 한번 A에 1 들어가면은 fx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어차피 fx 구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이 문제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문제 정답은 그냥 지금 a가 1이고 b가 3일 때 모든 조건 충족되니까 당연히 믿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a가 음수인 경우는 왜 안 해보세요? 그치? 그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답이 되는 케이스가 한 가지 나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의 질문의 형식이 답이 되는 A와 B가 아마도 한 개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풀어주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공부를 위한 입장에서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제 시험 시간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는 거는 괜찮아. 자 A가 0보다 작아. 공부를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A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자 그럼 우리의 가번의 그림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부분이 안 바뀌어. 일단은 A가 담당하고 있던 거는 2차함 계수고 2차함 계수의 부호는 2차함수 그래프에서 볼록성이잖아. 위로 볼록으로 바뀌겠지. 그치? 이게 지금 현재 fx인데 안 바뀌는 건 있어. 꼭지점 좌표 1,b라고 써야 되는 거는 안 바뀐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1,b야. 그리고 우리 가번에선 여전히 x 제한 범위는 뭐 A의 부호에 상관없이 마일부터 플러스 2까지 보는 건 맞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왼쪽으로 2칸 그 다음에 플러스 2, 1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보는 거 어차피 다 똑같다 이거지. 여기가 2컴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컴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최대 최소가 지금 가번에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최대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었어? 최대값은 7로. 그럼 지금 우리가 어차피 그래프를 이 부분 보는 거니까.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최대는 무슨 점에서 나오는 거야?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 B가 얼마가 된다? B가 7이고 최소는 지금 X가 얼마일 때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나오겠네, 그치? 그럼 요 점의 y좌표가 3이 된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의 좌표가, 그러니까 값이 좀 달라졌으니까, 상황이 좀 달라져. 일단은 B는 7로 정해진 상황이고, 그럼 일단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당연히 달라지겠지. 근데 얘는 애초에 안 돼, 애초에. 왜냐면은, 나번 조건을 보면은, F 뭐가 지금 7이라고 했냐면은, F3이 7이라고 했어. 자, 근데 생각해봐. 이 참수 fx는 요점 y좌표가 지금 뭐였다고? 요점의 y좌표, 요점의 함수값이 7이야. 1일 때, x가 1일 때 함수값 7이라고. 근데 3일 때도 7이 나와야 되는데 가능해? 불가능하지. 왜냐하면은 2차 함수의 어떤 함수값들은 대부분 2번씩 존재할 수 있어. 대칭으로. 근데 무슨 점은 안 되냐면은 이 꼭지점의 y좌표는 꼭지점 x좌표를 입력했을 때에만 나올 수 있지. 2번 나올 수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f1이 7이면서 f3이 7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a가 음수인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f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이렇게 10으로 해서 우리 문제 선지 2번으로 정답을 내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지? 왜냐하면은 그냥 나눗셈이 2번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항식 나눗셈 처리하는 기본이 뭐야? 직접 나누기보다는 나눗셈 항등식을 이용한다. 이게 제일 기본 아니야? 그래서 자, 가자. 자,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fx는 일단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반영을 시켜보면은 이 식은 3차식이래. 자, 요 정보는 괜히 준 정보는 아니겠지. 자, 근데 이 fx가 자, 지금 2번 나눗셈이 있거든. 자, 먼저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얘가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자, 그럼 우리가 a를 b로 나눠서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요거 쓸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fx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눗셈 항등식 적고 자, 뭔가 몫이 있을 거야. 일단 괄호라고만 쌤이 표시를 해놓을게.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가 있겠지. 자, 지금 몫이나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있었어. 나머지가 이래. 자, 그래서 여기에 적어주는 거야. 지금 여기는 그럼 정보를 아는 게 있어, 없어? 딱 하나는 있지. 그게 뭔데? 차수. 우리가 fx가 지금 몇 차라고 했냐면은 3차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몇 차로 나눈 거야? 2차로 나눈 거니까 몫은 몇 차일 수밖에 없어. 1차일 수밖에 없어. 요 식은 지금 1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요게 1차가 정확히 어떤 1차인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지 당연히. 뭐 그런 상황이야. 일단 보류.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두 번째 줄도 보니까 두 번째 줄은 fx를 나눈 게 아니네. fx 빼기 10을 나눈 거고 요 식이 x 더하기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그 얘기는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뭔가 몫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요 몫이랑 요 몫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얼마인 거야? 나머지는 0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다. 그치? 이랬을 때, 이 두 가지 정보, 두 가지 단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항식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이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뭘 써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 쓰라는 이야기고 f1을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f1 구한다. 요거야. 자, 근데 이제 fx라는 3차 함수 입장에서는 함수값 물어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이건 표면적인 질문이고 사실은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fx의 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걸 묻는 건데 나머지 정리해서 이걸 묻는 건데 이걸 답하려면은 fx의 식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럼 fx의 식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봐봐. 요 선생님 첫 번째 줄 적어놓은 거 보면은 fx에 대한 소개가 이거잖아 그냥.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요 1차식이 어떤 1차식인지 정확히 알면 fx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 1차식이 뭐 x야 그냥. 그럼 fx 정해지는 거잖아. 3x 더하기 5야. 정해지는 거잖아. 5x 더하기 7이야. 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요 1차식이 어떤 1차식인지를 정할 수 있으면은 fx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근데 1차식이니까 아직 모르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미정계수, 미지수로 삼으면 돼. 요 1차식이 1차 함계수도 몰라, a라도. 2차 함계수, 상수함도 몰라, b라고 둬.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 1차식 구하면 fx 구하는 건데 요 1차식 구한다는 게 무슨 소리라고? a와 b를 아는 거라고. 연립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연립의 관점에서 내가 모르는 미지수 2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고 그건 당연히 여기서 뽑아내야 되겠지. 요거 한번 보자.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변의 x에다가 요거랑 요거 대입해보면 식을 2개 뽑을 수 있겠지. 누구랑 누구 대입해볼래? x값에다가 한 번은 0을 대입해보고 또 한 번은 -1을 대입을 해보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 식의 활용은요. 양변에 x에 0 집어넣어서 f0 빼기 10이 0이니까 f0이 10이고요. 같은 논리에 의해서 -1 대입해서도 그렇습니다. f-1이 10이다. 이렇게 활용을 할 거야. 자, 두 번 넣자 그냥. 이 식 다시 봐볼까? 0 넣고 -를 넣고. 그래서 자, 2개를 뽑아내 볼 거야. 첫 번째 뭐 넣겠다고? x에 0 집어넣어봐. 그러면 fx는 10이 되겠고 0 집어넣으면은 4 곱하기 b겠지. 4b 더하기 2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f-1이 10이다. 요것도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fx의 값이 1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지. 그리고 여기 뒤에가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계산 마무리하자. 이거 이용해가지고 너 a, b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 한번 가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줄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b의 값이 나온다. b 얼마?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b2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그치? 집어 넣으면은, 지금 이 b 더하기 2가 지금 4니까 넘어가면은, 따라서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fx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볼까? fx는 지금 이 식 보는 거야. x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ax 더하기 b인데 a, b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2가 된다. 더하기 뒤에 2까지 있는 거 조심하시고 구하라고 하는 게 f1이니까 x에다 1 대입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자, 1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자, 계산 이 정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지. 마이너스 3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얼마? 34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 문제 선지에서 그걸 골라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를 풀 때에는 2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좀 수월하게 풀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식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2차 함수 관련 문제를 풀 때 어떤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의 지식이 있냐 없냐 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 문제를 보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일단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설명의 어떤 그 편리함을 위해서 제가 아주 인위적인 상황을 하나 제시를 할 건데요. 얘는 y는 그냥 x제곱 기본형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꼭지점 좌표가 뭐예요? 0,0이죠. 자, 이 꼭지점 좌표 0,0 꼭지점으로부터 제가 x좌표를 한 칸 이동시키면요. y좌표는
이 꼭지점 기준으로 요 점까지 y좌표는 얼만큼 변해? 그렇지. 1만큼 변하죠. 1,1이잖아. 자, 근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제가 이번에는 요 꼭지점 기준으로 또 요 점으로부터 이번에는 제가 두 칸을 가봅니다. 두 칸을 가보면 요 점을 기준으로 y좌표는 얼만큼 변해? 이 집어넣으면 되지 그냥 2의 제곱. 그러니까 4만큼 변해.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쓰진 않겠지만은 이 또 꼭지점을 기준으로 3칸 가면 y는 얼마 변해? 3의 제곱. 9 변하잖아. 그지? 자, 근데 이 차함수는 대칭적이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간 요 실험은 왼쪽으로 또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왼쪽으로 한 칸 가도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고, 왼쪽으로 두 칸 가도 4칸 위로 올라가는 거고, 왼쪽으로 3칸 가도 위쪽으로 9칸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살짝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제가 여기를 2x제곱으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x가 1 변할 때 이번에 1 올라가는 게 아니지. 얼마 변하는 거냐면은 1 곱하기 2, 이만큼 변하는 거고, 여기 x가 2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해? y가 8 변한단 말이야. 4 곱하기 2 이렇게 변하는 거란 말이야. 3칸 가면은 9 곱하기 3 이렇게 변하겠죠. 일반화 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어떤 이차함수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제가 그냥 그 이차함수를 특별히 ax 제곱, 일단 여기서 출발해 봅시다. 폭만 변화를 준 거예요. y는 x제곱에서부터. 자, 그럼 제가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었는데 원래 0,0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만약에 d만큼 변하면 x가, 그러면 질문이에요. 뭐 생각해 보세요. y는 얼만큼 변한다고? 그렇죠. 원래 a가 없는 상태였다면은 d제곱만큼 y도 변하는 건데, 근데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d의 제곱만큼 변하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또 여기서 한 번 더 응용을 해봅시다. 요 이차함수에서부터 움직입니다. 모양과 크기를 유지한 채로 평행이동을 한다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은 바뀌어 있겠지. a의 뭐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바뀐다고. 여기가 뭐라고? 꼭지점 좌표가 m, n. 근데 이렇게 변형돼도 어차피 위치만 바뀌었을 뿐 모양과 크기는 안 바뀌는 거니까 꼭지점 기준으로만 생각만 한다면 이 꼭지점으로부터 d칸과 그럼 d의 제곱 곱하기 a만큼 변해 라는 요 길이적인 성질은 안 변하겠지. 요거 좀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를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차함수의 이차함계수가 1이에요. 생각하기 좀 쉽죠? 이차함수의 이차함계수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기에 점의 좌표가 식을 보니까 일단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냐면 p, q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pq가 첫 번째 부분에서 둘 다 양수래.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라는 이야기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연수 m, m은 양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연수거든요. 그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m값의 합은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질문의 형식을 보니까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한 개는 아닌가 보네요. 그치?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가번을 보도록 하자. 가번에 x의 범위를 0부터 5까지 줬죠. 살짝 보니까 조건 가나를 지금 줬는데 나번 조건도 x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고, 사실 가번과 나번 둘 다 fx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언급이에요. 다만 달라지는 거는 가번의 제한 범위와 나번의 제한 범위, 이게 좀 다르거든요. 0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6까지. 자, 그럼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자, 지금 나번에서 말하는 이 범위는 가번에서 말하는 이 범위를 포함하는 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 다 들어간단 말이지. 이 범위에다가 그냥 맨 뒤에 5부터 6까지라고 하는 x의 범위만 추가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인데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m이래요. 최소값. 자, 이렇게 한글로 적어볼게요. 최소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가 m 더하기 16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번일 때도 최소값은 똑같이 m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x의 범위가 분명히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x 범위가 더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소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걸 좀 보셔야 되고, 이 나번의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4m 더하기 2래요. 4m 빼기 2죠. 지금 4m 빼기 2.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최소값이 안 변했어. 자, 그럼 이 얘기잖아. 요 5라고 하는 요 x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요 5라고 하는 녀석이 p보다 작을 수가 없겠지, 그치? 자, 왜 그러냐면, 자, p가 양수니까 x좌표가 0인 점들은 여기 위에 점을 찍어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x가 0인 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5라고 하는 x의 위치가 만약입니다. 여기에 5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그럼 어떻냐면은 0부터 5까지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 누구로 읽히냐면 요 점 5에서의 함수값으로 읽힌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m이었는데, 즉 이 점의 y가 m이었는데 0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의 최소값 따지라고 했을 때는 보면은 0부터 5가 여기였으니까 6은 여기잖아, 여기.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요. 5보다 오른쪽에 6이 찍히게 될 건데 그러면 0부터 6까지의 최소값은 0부터 5까지의 최소값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 6이 어디에 있든지 그건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가 이 P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일단 최소값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5라고 하는 녀석이 P보다 일단 크거나 같은 녀석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여기 0이 있고요. 5가 여기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좀 이따가 이 경우 말고 5가 살짝 엇나가서 여기쯤 있는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 오면은요, 좀 대칭성에 의해서, x좌표 0 오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x가 10이 되는 거지, 10. 0과 10의 정중앙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면 당연히 10이 된다, 이런 얘기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이 m 더하기 16이래요. 자, 그럼 0부터 5까지 최소값이 m이라고.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m인 거네요. 자, y좌표가 m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의 y좌표 m 더하기 16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사실 요 정도의 안목이 있다면 지금 요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왜 그러냐면 분명히 x가 지금, 자, 5부터 0까지 보세요. 요렇게 제가 살짝 보조선만 잡아 놓겠습니다. x가 5부터 0까지 오는 꼭지점인데 왼쪽으로 몇 칸 간 거라고 볼 수 있어? 5칸 갔으니까 이만큼은 5의 제곱 곱하기 2차항계수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이 2차항계수가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1이니까 여기가 x가 5칸 갔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y가 얼마 변한다고? 25 변해야 돼, 25. 근데 m에서 m 더하기 16 얼마 변했어? 16만 변했으니까 우리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교훈에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m에서 m 더하기 16, 분명히 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꼭지점의 y좌표일 텐데 거기보다 최대가 되는 y좌표가 16만큼 컸으니까 결론은 최대가 되는 그 위치라는 것이 x좌표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몇 칸 가야 반한다? 몇 칸 가야 16? 4칸 가야 16이 나온다 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살짝 지울게요, 이제. 그림 살짝 그려가지고, 지워가지고. 자, 0부터 5가 여기 있다고 해봤을 때,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4칸 간 거니까. 0이랑 여기가 4칸 가야 돼, x좌표.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 4인 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0, 4, 5는 x좌표 찍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답을 한번 내보면, 그럼 0부터 6까지는요, 최대가 4n 빼기 2래요. 0부터 6까지라 해도요, 6은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0, 4, 8이 되는 거니까 6은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럼 0부터 6까지의 최대값도 여전히 누구야?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4가 될 때에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4인 경우에는 요 최대값 두 개가, 즉 m 더하기 16과 4n 빼기 2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m 더하기 16과 4n 빼기 2가 같다라는 등식을 여러분이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요거 플러스 m값 나오겠죠. 이 m값이 얼마입니까? 6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m이랑 m 더하기 16. 꼭지점에서부터 여기에 y좌표가 16만큼 커졌으니까 이 최대가 될 때의 x좌표는 4칸 떨어진 거다. 꼭지점으로부터.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0부터 5까지 해서 0에서 최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5에서 최대가 나오는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5에서 최대 나오는 상황은 뭐냐면은 그림 살짝 지워보면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이쪽에다 그려보면요. 이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5. 여기가 최대가 나오는 순간.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x값이 4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꼭지점 x가 5에서 4를 빼서 1이다. 이걸 보는 거죠.
0부터 6까지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림을 살짝 연장해 볼까요? 이렇게 연장했을 때 6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x가 오니까 여기가 x가 6이죠. 그럼 최대가 4n 빼기 2라고 하는 거는 x가 얼마일 때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 그림에서는. 얼마일 때? x가 6일 때 나오겠지. 그럼 또 봅시다. 여기에 y좌표가 m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y좌표가 4n 빼기 2. 그럼 이것만으로도 또 관계식 뽑아낼 수가 있죠. 무슨 관계식 뽑아낼 수가 있냐면은 1부터 x값만 보세요. x값이 1부터 x값이 6일 때까지 x가 얼마 변했어? 5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y가 얼마 변해야 돼? 25 변해야겠지. 다시요. 이 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5칸 커지니까 y는 25 커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y좌표가 m이니까 m에서 25를 더한 것이,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진행 중입니다. 꼭지점 x좌표가 뭐인 경우를 해본 거예요? 1인 경우를 해본 거죠. 이때는 여기 꼭지점 y좌표 m에다가 25를 더해준 것이 이 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4m 빼기 2가 나온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풀어서 m 값이 나오는 거죠. 3m이 27이니까 m은 9 이렇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모든 m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이 지금 두 개가 나왔고 그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6이랑 9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15고요. 우리 선지에서 정답을 골라주니까 2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고인물 오브 고인물 유형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교과서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이 내신에 기출된 사례가 있었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기출이나 뭐 교과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 문제 번호 때문에 후반부 문제니까 나름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지레 겁먹지 않았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득점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건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 처리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지성으로 해도 그냥 조리제법 연속적으로 2번 쓰는 거예요. 그거 쓰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x 더하기 2라는 1차식 2번 나누는 조리제법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나눗셈 당하는 그 식을요, 개수를 싹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4차 항계수, 3차 항계수, 그리고 2차 항계수는 0이죠. 마이너스 b 나오고 마이너스 16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해보죠. x 더하기 2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써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죠. 1 내려오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되고, 자, 두 개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두 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다시 저 두 개 곱해주니까 4a 빼기 8이 되고요. 두 개 더해주니까 4a 빼기 8 빼기 b. 그 다음에 다시 두 개 곱해주니까 여기다 써주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더하기 16, 그리고 더하기 2b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 다시 더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사라질 거고 남는 거 마이너스 8a 더하기 2b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칸 한 칸이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원래 문제 나누는 거였으니까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에 1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이제 a 빼기 4. 자, 두 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8. 자, 두 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12. 자, 두 개를 곱해서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8a 그리고 마이너스 24. 자, 두 개 더해주는 거니까 12a, 자, 빼기 32 빼기 b.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칸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그러면 당연히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한 거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한 거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정해지는 거죠. 둘 다 빵이어야겠죠. 그래서 둘 다 빵이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a, b를 얻을 수 있다. 연립하면 a랑 b를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일단 뭐 연립을 실제로 할 건지 말 건지는 일단 좀 보류. 자, 구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그 문제의 qx에 대하여 q-를 구하라 했죠. 자, 지금 여기 이 조리제법 안에서도 qx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누가 qx예요? 그쵸?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qx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qx, 1x 제곱 더하기 a 빼기 4의 x, 그 더하기 마이너스 4a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q-1은 그냥 a를 냅두고 일단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2창 1 되겠고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여기 뺄셈 순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4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대입을 뭘 하든지 상관이 없었을 거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12. 네, 계산해주면은, 자, 먼저 숫자끼리 모아보면은 17이 되고요. a끼리 모아주니까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정답을 답을 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여기 있는 a 값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고 사실 나는 b까지는 뭐 구할 필요는 없다.
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연립을 해서 A와 B를 모두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B를 소거시키고 싶은 거니까, 자, 쌤이 일단은 요 식을 양변 2로 나누면요, 따라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 되고요. 자, B 소거시킬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뭐 하면 B가 소거돼? 더하면 B가 소거되지.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니까 12A 빼기 4A, 그러니까 8A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32 나오고요. 자, 더했을 때 플러스 B 마이너스 B는 사라지고요. 는 0이다. 따라서 A가 나옵니다. A가 4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17 빼기 5A니까 5 곱하기 4 들어가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리 문제의 선지에서 골라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본적인 문제니까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이차함수의 심화 유형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가조건, 나조건을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만 적용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내신 문제로 나온 거기는 하지만 그 원래 모의고사 문항하고 거의 같은 구조거든요. 오히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 변형만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학교 부교재에서 이게 또 실려 있었고, 이걸 열심히 풀어봤고 또 반복 숙지만 했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차 함수 fx, gx가 최고차 한계수가 a, 근데 a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작할 때 f5랑 g5가 같다고 나와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함수 y는 fx와 함수 y는 gx가 x는 5에서 함수값이 같다. 그 얘기는 x는 5에서 함수 fx와 gx가 뭐 한다?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상상해야 할 쪽에는 교점이 있도록 그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점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x는 5가 하나의 교점이 된다라는 거 좀 기록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자, h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hx는 fx랑 gx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x는 5를 기점으로 나뉘어 있네요. 그죠? hx의 그래프가 x는 5보다 작을 때는 fx, x는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클 때 g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하나만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fx를요, 요렇게 fx를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a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fx랑 gx가 교점이 있어봤자 최대한 몇 개까지밖에 없겠어? 한 개까지밖에 없겠지.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요. 여기에 5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한 개밖에 없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fx랑 gx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요 방정식을 봐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방정식이 분명히 근에 뭐가 있는 거야? 5라는 근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2차 함수, 2차 한계수 a죠. 이 우변에 있는 gx도 2차 한계수가 a란 말이죠. 그럼 이 2차 방식은 양변에 ax제곱, ax제곱을 양변 똑같으니까 소거시킬 수 있죠. 소거시키고 나면 그건 맥시멈 차수가 1차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이 많아야 한계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이 그림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폭이 똑같은 이차 함수 fx, gx를 그냥 랜덤으로 그려봤어요. 이 그래프 상황이 문제 조건에 부합을 하는 상황인 거면은 그냥 밀어붙여서 답을 끝까지 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 상황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혹은 충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처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수정을 하는 것 또한 문제를 풀이하는 어떤 과정인 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번 조건이 이 그림 상황에 부합을 하는 게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y는 f-4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4 플러스 4,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제가 f를 이쪽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이쪽 함수의 이름이 이제 g가 되는 거고요. hx랑 y는 f-4 이 두 개의 교점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hx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hx가 뭐가 되는 거냐면, hx는 우리 문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렇죠. 5보다 왼쪽일 때 fx죠. 5보다 작을 때니까. 5보다 왼쪽일 때 fx.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맞다면 그때의 hx는 제가 빗금 쳐서 hx를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gx로 갈아타겠죠?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hx는 이렇게 되는 W자 모양의 일종의 함수가 되는 거고, y는 f-4, f-4. 그러니까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4가, 자, x는 5가 이쪽에 있으니까 x는 -4는 분명히 얘보다는 왼쪽에 있을 건데, 그래서 f-4라고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 x좌표가 -4가 되는 -4, f-4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이 점을 통과하는 무슨 함수가 y는 f-4죠?
그죠? 이 점을 통과하는 상수함수, 평평한 상수함수를 그려볼 차례고요. 요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러고 나니까 요 W자 모양의 hx라는 함수랑 y는 f-4가 교점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 2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은 가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든요. 일단 뭐가 문제냐면은 가번 조건에 그 만나는 점이 3번 있다는 거죠.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번이잖아. 그럼 만나는 점이 3개가 될 수는 있는 건가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x좌표가 -4인 점이 분명히 얘보다 왼쪽이긴 한데 그 왼쪽에 있는 -4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여기가 -4였다면 가능하겠죠. 왜? 여기가 -4가 되면은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 살짝 스치고 갈 수 있으니까 3번 나오는 거잖아. 만약에 이 그림이 맞다면은 자 보세요. -4 그리고 교점 2번의 x좌표가 여기랑 여기 남아있는데 이 상황이 맞다면 그 가번에 있는 x좌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가 4야 되고 여기가 8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왜? 여기는 이미 5가 됐으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이쪽에서 하나 그어가지고 교점 3개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 가능하겠죠. 여기가 -4가 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교점이 하나, 둘, 셋, 3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4면은 나머지 x값, 그 가번에 쓰여있는 거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8이 돼야 되는데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4가 여기 5보다 크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이 그래프는 hx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는 가번 조건에 만족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가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거는 이 맨 마지막 상황인데 이때 요 3개의 x값 중에서 이 두 번째 x값 요 녀석은 분명히 수치상으로 얘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2번 만나고 이쪽에서 한 번 만나게 하는 거잖아. 이쪽에서 한 번 만나니까 이쪽에서 그 한 번 만날 때가 접하는 거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렇게 가능하려면은 이쪽에서 2번, 이쪽에서 한 번이어야 되니까 fx가 gx보다 아래쪽을 쭉 꺼져 있어야 되겠죠. 꺼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번 조건에 만족하는 fx, gx의 모양이 요렇게 fx 그리고 살짝 꼭지점 올라가서 요렇게 g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교점의 x좌표는 이미 처음에 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와서 여기 x값이 5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상수함수를 f-4로 그릴 건데 그게 이렇게 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스치는 거고, 자, 그래서 x값 작은 거, 교점 작은 거부터 하나, 둘, 세 개의 x좌표를 가번 정보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여기 x가 +4가 되는 거고, 여기 x가 8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록을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이제 나번 조건도 보면서, 자, 우리 밑에 잠깐만 내려가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4일 때 마지막 구하는 게 h1 더하기 h6이죠. 자, h1 더하기 h6. 자,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h1 더하기 h6인데 우리 h라는 게 우리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각각 f 또는 g로 규칙이 적용되잖아. 자, 근데 이 입력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h가 f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문제가 5보다 작은 놈을 입력한다면은 h가 f인 거고, 5보다 큰 놈 입력하면 h가 뭐라고? g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h1 더하기 h6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f1이고 요게 g6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거죠. 우리가 함수값을 알아내고 싶은데 이 두 번 다 마찬가지요. 함수값을 알아내고 싶은데 입력값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f랑 g랑 이 두 개의 함수식을 알면 되겠죠. 자, 우리는 마지막 이 질문의 형태를 보고 나는 지금 fx하고 gx의 식을 알아내야 되는구나. 여기에 목표를 두고 나머지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fx, gx 식을 찾아내 봅시다. 일단은 이 그림 지금까지 아직 나번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 가번 정보로부터 얻어낸 이 그림 상황으로부터 fx의 식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죠. 지금 대칭축이 나와 있어요. f는. 자, -4 플러스 4. 그럼 정중앙에 대칭축이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은 x는 0이겠죠. x는 0. 자, 그래서 fx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적어볼 거냐면은 이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씁시다. 이 꼭지점의 좌표가 분명 0, 어떨구니까 y좌표는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m이라고 더 볼게요. 자, 그럼 요 0,의 꼭지점 이용해가지고 또 2차 함계수도 아직 뭔지 모른다, 그지? 자, 그래서 a의 x제곱 더하기 m이라고 써보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 f를 구하기 위해서 a하고 m을 둘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gx도 같은 방식으로 식을 적용을 해보면요. gx라고 하는 거는
이차함계수 A. 사실 문제에 주어져 있었기도 했죠. 이차함계수를 A로 써라. 자, 그래서 A의 대칭축 8이죠. 자, 그래서 A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Y좌표를 모르니까 여기 8,N이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N이라고 써질 수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 G6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A와 N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우리가 이차 함수를 볼 때 기본적인 안목 중에 필요한 거, 그걸 잘 활용을 하면요. 미지수 개수 좀 줄일 수 있어, 항상.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 점의 X좌표 5점. 요 점의 X좌표가 5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가 뭐죠? 요 점의 X좌표가 0이죠.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X좌표가 지금 뭐죠? 그럼 8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점의 Y좌표를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는 없으나, 여기 꼭지점부터 이 점까지 이 2차 함수에서 비율관계를 적용을 해보면은 x가 0부터 5까지 몇 칸이 이동했어? 5칸이 이동했으니까 5칸 이동했어? 그러면은 y는 얼마 이동해야 돼? y는 25a 이동해야 되겠지. 이차함계수 a인 거 반영해가지고 다시요. 요 비율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앞선 문제를 풀면서 이미, 즉 15번 문제를 풀면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5칸 증가했으니까 y가 25a 증가한다. 자, 제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요렇게 와서요. 요만큼 길이가 25a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8부터 5까지 여기서는 요 gx의 꼭지점에서부터 3칸 간 거니까 그럼 우리가 요런 이야기 해볼 수가 있네요. 여기 길이가 a로 표현이 되겠죠. 3칸이니까 3의 제곱 9인데 이차함계수 여전히 a니까 여기가 9a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꼭지점 좌표 m이고 여기 꼭지점 좌표 n인데 미지수 개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이 점 y좌표는요. 여기에 x좌표 m을 기준으로 얼마 변했는지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y좌표가 m이고 얼마가 올라간 거죠? 25a에서 9a 뺀 여기가 16a가 된다. 그러면 내가 요 n이라고 하는 거 쓰기를 m 더하기 16a다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뭐 문제 이해하는데 문제 없을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a와 m만 구할 수 있으면은 fx든 gx든 식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답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 바로 이어서 가볼게. 자, 나번에 두 실수 알파, 베타, 알파는 5보다 작고 베타가 5보다 크다에 대해서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y는 8x 더하기 10이 만나는 점 x좌표가 알파오 베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얘기잖아. hx 그래프하고 어떤 직선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우리 직선 그리기 전에 hx 개형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자. hx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W자 모양인데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 이게 지금 hx예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지금 직선이 기울기가 8인데 y는 8x 더하기 10. 이게 기울기 8인 걸 그대로 반영을 하기에는 그래프가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살짝만 수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만 왜곡을 해가지고 살짝 완만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y는 8x 더하기 10이다 라고 써놓고요.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지금 교점 3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가운데 교점 x가 5가 되도록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x가 5였으니까 여기가 x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x가 5가 되고 여기가 x가 베타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 끝났죠. 자, 우리가 이 나번을 읽고 나서는 사실 크게 할 만한 게 없었는데 그 밑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단서를 바로 연결해서 써먹어야 되잖아. 근데 알파랑 베타가 곧장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알파랑 5는요. 물론 hx랑 직선의 교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요 2차 함수, 왼쪽 2차 함수 뭐였어? fx. fx랑 직선의 교점으로 알파 5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그러니까 알파랑 5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은 분명히 어떤 2차 방식의 근이다. 2차 함수 ax 제곱 더하기 m이 8x 더하기 10이다. 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두 근이 알파랑 5인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베타랑 5도 보면요. 얘는 어떤 2차 함수야? gx랑의 교점인 거니까 자, 그대로씩 가지고 왔을 때 a의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n은 이걸로 아까 바꿔놨어요. m 더하기 16a 요게 지금 gx인데 요게 직선 8x 더하기 10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근에 대한 소개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문제에서 14라고 나왔으니까 자, 알파, 베타, 알파는 여기서 나왔고 베타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각각 물론 구해서 더 해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빡세겠죠. 왜냐면 개수가 문자인데다가 식이 이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서 더하는 생각하지 말고 알파랑 베타에 대한 각각
방정식에서 근과계수 관계를 적용해보는 게 얘를 활용하기 좋겠죠. 자, 그럼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우고요. 제가 두 가지 근과계수 관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근의 합을 적용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또 합을 구해봅니다. 자, 여기서 근과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을 적용하면은, 자, 암산되죠? 자, 8x 넘어가면은 2차함계수분의 1차함계수 이거 이용을 해줘가지고, 자, a분의 8로 근과계수 관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항 전개하시고 요거 이항을 해서 근과계수 관계를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 2차함계수는 여전히 똑같이 a가 될 거고, 여기 1차항이 현재 마이너스 16a 빼기 8이니까 16a 더하기 8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걸 왜 꺼냈냐면은 그 박스 조건 밑에 있는 그 단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4다라는 걸 활용할 거고, 자, 그럼 좌변끼리 더하면은 그 단서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는 것이 같다 이렇게 식을 써볼게요. 좌변끼리 더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5 두 번이니까 플러스 10으로 바꿔서 좌변끼리 더한 값이 24가 되겠지. 우변끼리 더해봐봐. 우변끼리 더해보면은, 자, a분의 16에 이거 16이잖아. 그럼 16 따로 더하고 더하기 여기 a분의 8과 여기서 a분의 8 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a분의 16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봐라 하면은 a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2가 나오겠죠. a가 2가 나오죠. 그래서 2 넣으면 16 더하기 8이 24 맞죠? 자, a가 2. 자, 그럼 이제 a가 2 나왔고, 자, 우리가 실제로 이 답을 구하려면 아까도 미리 얘기했죠. a뿐만 아니라 모두 구해야 된다. m도 구해야 된다. 자, m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갑시다. 자, m이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쌤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죠.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5 그냥 대입을 할게요. 근이니까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할 거고, 따라서 x에 5 대입합니다. 25a 더하기 m이 여기 5 대입합니다. 50이고요. a가 아까 2였으니까 여기에 자, 2를 대입을 해주면 50 더하기 m이 50이죠. 그럼 m이 얼마냐면은 m이 0이에요. 자, m이 0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1로 오셔서 fx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가 2고 m이 0이니까 2x제곱, gx는 a가 2고 m이 0이니까 여기서 2의 x 빼기 8의 제곱 3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을 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이 얼마냐면은 여기 fx에 x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 g6은 여기 x에 6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6 들어가면은 40. 그래서 42가 우리 문제의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예요. 가번 조건이랑 나번 조건까지는 원본 문항이랑 거의 똑같은데 다번 조건이 추가되면서 문제 난이도를 실제로 좀 더 올렸어요.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번 조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박스 위에서 fx랑 gx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라고 했어. 뭐 그래프를 떠올려 본다면은 아래로 블록인 2차함수 되겠지. 정확히 계수가 양수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일단 식으로 갈지 그래프로 갈지 좀 고민을 해보시긴 해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번에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좌변이 쉽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바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그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단 식으로서 hx가 fx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 hx가 gx가 된다죠. 이 방정식의 실근의 총 개수가, 여기서 말하는 실근 총 개수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거나 아니면 이걸 만족하나 둘 중에 한 개를 만족하는 거, 적어도 한 개를 만족하는 x를 다 모두 모았을 때 그게 한 개다라는 거예요. 실근이 총 한 개다. 근데 우리가 실근이 정확하게 뭐야 라고 말하는 거랑 실근의 개수가 뭐야 라고 말하는 건 좀 아예 다른 정보죠.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그래프의 뭐의 개수로 간다, 교점의 개수로 보는 게 제일 쉬운 편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로서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그러면 hx랑 fx, 자, hx는 이미 식이 주어져 있었어요. 얘가 y는 4x 빼기 4예요. 그럼 이 직선이랑 이차함수 교점 보는 거고요. 이 직선이랑 또 이차함수 교점 보는 거야. 교점 총 한 개 나와야 돼.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대충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gx가 뭐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물론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죠. 자, 특성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만약에 f가 이렇게 되고 g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y는 4x 빼기 4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라고 하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인데 탁 그어가지고 교점이 총 한 개 나오려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 그죠? 자,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 F랑 G의 이 축을 비교해서 혹은 그래프 상황 위치를 비교를 해서 뭔가 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있다면은 그 녀석에다가 탁 한번 접하고 이 녀석이랑은 안 만나고 그러니까 교점 1개, 교점 1개 이런 상황으로서 가번이 만족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일단 요거라고 가정한 다음에 나번을 좀 더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나번도 만족을 하나요? 나번을 보니까 어떻냐면은 나번은 요 밑에다가 정보를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이 나번이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인수분해가 잘 되죠. K는 fx 또는 K는 gx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부등으로 보이니까 이걸 등으로 좀 바꿔서 다시 좀 지워서 한번 해볼게요. K는 gx 역시 마찬가지로 뭐의 개수를 본다고? 이걸 그래프로 봐서 상수함수 y는 k와 2차 함수하고 교점 보고 또 얘하고 얘도 또 같은 방식으로 교점 보고 해서 교점의 총 개수,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 교점의 개수로 보면서 실근의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하는 k는 뭐 뿐이다? 0하고 4 뿐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k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 실근의 총 개수라는 것이 카운팅을 했을 때 3개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고 뭐 4개일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이게 3개가 되도록 하는 k가 정확하게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어떤 2개? 0과 4 이렇게 2개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나번이 쓰여 있어. 지금 이 그림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 부합을 하나요? 교점의 총 개수가 3개가 되는 거 한번 그려볼까요? 상수함수를. 제가 아예 위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주면은 상수함수를 교점이 몇 개 나오냐면 4개가 나오겠지. F에도 2번 만나고 G에도 따로 2번 만나는 거니까. 그러다가 한 요점 정도 되면 어때요? 요점 정도 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총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4번이었는데 좀 전까지는 그 중에 한 점은 F이면서 G인 점이니까 겹쳐서 교점의 개수가 3개로 준 거야. 다시 조금만 내리면은 다시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겠지. 교점 3개 나오는 거 요거 한 번 있고. 또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요렇게 지나면은 교점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요점 접할 때 요건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요렇게 그어주면은 F랑은 1번, G랑은 2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나번에 부합할 수가 없겠지. 왜냐면 나번은 상수함수 K를 그어서 교점이 3개가 나오게끔 하려면은 그 K를 0으로 잡았을 때랑 2로 잡았을 때만 가능하다고 한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3번 나온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나번 조건까지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높낮이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높낮이가 달라서. 제가 만약에 여기 곡시점과 여기 곡시점 높이가 똑같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연장 좀 할까요? 연장 쭉 한번 해주면 제가 y는 k, 나번에서 말하는 그 상수함수 y는 k를 어떻게 그어야만 교점이 f랑 g랑의 교점 개수 총 3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 지났을 때 하나의 k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교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어서 교점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겠지. 그렇게 있으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자, 왜 문제냐면 다번 조건 가보세요. 이 그림이라고 하면은요, 이 그림은 이제 가번 조건이랑 나번 조건 둘 다 만족을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번에 보니까 다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지금 그 문제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구조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fx는 4다. 그리고 gx도 4다. hx도 4다. 이거잖아. 자, 그럼 이 얘기잖아.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fx는 gx는 hx는 4다. 모두 다 4다. 이거잖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있다는 것이 답은 실근 가진다. 이 방정식 만족시키는 x가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fx랑 gx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hx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이 hx가 정확하게 뭐였냐면은 4x 빼기 4였단 말이야. 그럼 애초에 hx가 4가 되는 x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뭐로 정해져 있어? 2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답원의 얘기가 뭐냐면 f2가 g2와 같고 그리고 그 g2가 h2와 같은데 그게 4다 인 거잖아. 그러니까 f랑 g랑 h가 다 몇 컴마 며칠 지난다. 다 2,4를 지난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닌가? 이 그림 안 맞잖아, 그치? 왜? f랑 g랑의 교점이 거기에서 h도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f랑 g의 교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4자리 날리면은 교점이
한 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가번에 위배된다는 말이야. 자, 같은 방식으로 교점 이걸로 여기가 2다 싶어도 이렇게 지나면은 또 교점 총개수 한 개다라고 하는 가번 조건 위배가 되겠지. 안 된다고요? 그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번하고 다번에 둘 다 hx하고 fg의 교점을 논할 수 있는 거잖아. hx는 분명히 그냥 스트레이트, 직선인데 그 직선이 f랑 g랑 어디서 만나? 2,4에서 이미 만나고 있단 말이야. 이미 만나고 있는데 h가 f랑 g랑 교점 총개수가 한 개래. 그러면 이미 그림 상황은 정해지는 거죠. 어떤 그림 상황이냐면은 아,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고 제가 요렇게 완만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이렇게 약간 폭이 좁은 거 하나 그려놓고 한번 돌아가 볼게요. 둘 중에 하나가 F고 둘 중에 하나가 G라 했을 때 이 점이 하필 2,4가 되면서 이렇게 제가 기울기 4짜리인 직선 그려서 그럼 2,4 지나면서 기울기 4짜리인 직선 그게 바로 HX죠. 요게 지금 4X 빼기 4가 되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면 보세요. 자, 둘 중에 하나가 F고 나머지가 G예요. 가번 조건 만족하죠. H가 이거 뭐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한다면 H가 F랑도 G랑도의 교점 확인했을 때 얘밖에 없으니까 교점 총개수 1개 부합하고요. 나번 조건 보세요. 나번 조건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수함수를 내가 그어가지고 fx랑 gx랑의 교점의 총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하는 상수함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어디를 그어야 돼? 먼저 요점 2,4 자체를 쫙 그어줬을 때 얘가 G랑 F랑 만나고 G랑 만나고 F랑 만나니까 교점 총 3개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또 어디가 그러냐면은 여기 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요 함수의 꼭지점 요걸 요렇게 지나게끔 한다면은 얘도 요 밑에 완만한 폭이 넓은 놈이랑 2번 만나고 요 폭이 좁은 놈이랑 1번 만나니까 총 3번 만난다라고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점 3개라는 것이.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완성해보면 되겠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그럼 뭐가 F고 뭐가 G인지도 파악을 좀 하면 좋겠죠. 모든 실수, 맨 마지막 조건 봅시다. 박스 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빼기 gx가 0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F고 누가 G여야 돼요? 자, F에서 G를 뺀 놈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 함수가 하나의 2차 함수로서 2차 함계수의 부호가 뭐여야 돼? 이게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2차 함계수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럼 F에서 G를 빼서 2차 함계수가 양수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F의 2차 함계수가 G의 2차 함계수보다 크다 작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차 함계수가 큰 게 F인데 2차 함계수 크려면 폭이 좁아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폭이 좁은 이 녀석이 F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얘가 F가 되고요. 이쪽이 G가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것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것은 F3 더하기 G6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2차 함수의 함수값이니까 내가 fx, gx 식을 다 알아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되고요. 자, F3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fx식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쌤이 자, 단계를 나눠서 가볼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은 fx의 식 구할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gx의 식을 구할 거예요. 자, fx의 식 구합시다. 자, fx는요. 어떤 걸 쓸 거냐면 자, hx라는 이 함수, 이 직선하고 지금 접하잖아? 그럼 차이 함수, 차 함수를 좀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fx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fx에서 이 접선에 해당하는 4x 빼기 4를 뺀 것을 이용해주면 되겠지. 자, 이게 뺀 게 0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그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접점의 x좌표 2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이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x-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fx식 구하려면 이 괄호를 넘겨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넘겨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a를 구해보고 싶은데 자, a의 좌표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명히 이 두 개의 상수함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요 나번 조건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 나번 조건에서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실근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하는 상수함수 y는 k에서 k가 0과 4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아래의 함수, 아래 상수함수가 y는 k에서 k가 0인 경우고 위의 상수함수가 y는 k에서 k가 4인 경우를 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꼭지점, 자, f의 무슨 점을 이용하자고? 꼭지점의 y좌표를 활용해서 y좌표가 0이다라는 거 써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려면 이거 좀 전개를 미리 해놓는 게 좀 좋겠죠.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ax제곱, 자, 내림차순 정리 바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1차 항이 여기 4랑 마이너스 4a 4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자,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4랑 여기 이제 플러스 4a 나오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a.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의 y좌표란 말이야.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요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되죠? 네, 이거 기본이에요. 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거 완전 제곱식을 잘 변형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실제로 이거 이용해서 바로 꼭지점, 우리 지금 당장 y좌표 필요하니까 요거 활용해가지고 답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에 4a분의 b제곱 빼기 4ac. 자, 요 공식에 의해서 꼭지점 y좌표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fx의 꼭지점 y좌표 마이너스 4a분의,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b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4-4a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 더하기 4a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0이다 라는 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자, 그러면 이게 0이니까 그냥 분자가 0인 거잖아. 자, 분자가 0인 건데 지금 요 항과 요 항에 공통인 인수가 있으니까 묶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4 빼기 4a를 둘 다 묶어낼 수가 있고요. 따라서 4 빼기 4a로 묶어주면은 이쪽에서 뭐만 남냐면은, 자,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걸로 묶어주면은 앞에 4-4a가 한 번 더 남고요. 제곱이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4 빼기 4a를 묶어주면은 더하기 4a가 되겠지. 이게 꼭지점 y좌표의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꼭지점 y가 0이려면은 이 분자가 0이어야 되겠고, 어차피 마이너스 4a 플러스 4a는 사라질 건데 얘가 0은 아니니까 곱해서 0이 나오려면은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a가 얼마냐면은 a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fx식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1을 채워 넣으셔서 모르는 개수가 하나도 없이 하면은 fx를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이쯤에 적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f3 더하기 g6이죠. 그래서 f3 더하기 g6인데, 자, 먼저 f3은 구했어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럼 4 곱하기 3 빼기 4, 그럼 8이죠.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그럼 8 더하기 1이니까 f3은 뭐로 나온다? 9로 나온다라는 거고. g6 바로 갑시다. g6. 자, gx는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gx는 우선 gx하고 역시 또 차함수 이용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지우고요. gx식 찾아볼게요. 자, gx는요. gx의 식 구하기. 아까 fx의 식을 세팅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gx는 이 접선을 뺀 함수가 역시 2,4에서 지금 얘랑 접하고 있으니까 얘 역시 똑같은 구조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4x 빼기 4 이항을 해서 요거에다가 더하기 b의 x-2의 제곱이다 라는 거고요. gx는 단순히 추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추가 정보가 있었냐면은 g6이 얼마다? g6이 g-6이네요. g-6이 4라고 주어져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하면요, 이 좌변의 값이 그래서 4가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6을 집어넣을 거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8이네요. 괄호의 값이. 마이너스 28에다가 더하기 역시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보면요, 마이너스 8의 제곱 64죠. 64b. 따라서 넘겨주면 64b가 32잖아. 그럼 b가 얼마냐면은 64분의 32,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b 자리에는 2분의 1을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gx식도 나왔습니다. gx식은 이렇게 나와준다. 뭐 이쁘게 식을 정리할 것까지는 없고 우리는 g6 구하면 되는 거니까 6을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4 곱하기 6 빼기 4, 이게 얼마야? 20이지. 20 더하기 여기다가 또 6을 집어 넣어보면 괄호가 지금 4고 4의 제곱은 16인데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8이 되겠지. 자, 그래서 8. 그래서 이제 28이 g6에 갑시다. 그럼 9 더하기 28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답은 37이 정답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차근차근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보기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그리고 보기차식에서 만약에 1차식인 인수가 있다면 그 특징은 어떤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그냥 기본적인 스타일로 바로 답이 나올 거야. 자, 바로 갑시다. 자, 일단 다항식 px는 식이 깔끔하게 다 나와 있진 않은데 아무튼 보기차식으로 나와 있잖아. x 4제곱 마이너스 50x 제곱 더하기 k.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보기차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식의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그 값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서로 같단 말이야.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로 연결되냐면 내가 는영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x의 값을 하나 찾을 수 있으면 내가 그 값을 a라고 해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가 x에 들어가서 성립이 됐다면 x에 뭐를 넣어도 그 등식이 성립을 한다고? 마이너스 a를 넣어도 성립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이 얘기네. a를 넣어서 는영이 된다라고 치면은 이런 거잖아. 1차식 인수로서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문제의 조건이 1차식 4개의 곱으로 서로 다른 4개, 그것도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 x-a를 인수로 가진다면은 자동으로 x 더하기 a가 인수로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x-b를 인수로 가진다면은 자동으로 x 더하기 b도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럼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니까 따라서 여기 x 4제곱 빼기 50x 제곱 더하기 k 요 전개식의 개수랑 이걸 전개한 다음에 개수랑 비교하면은 a, b 혹은 k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는 쉬워요. 자, 전개해 봅시다. 제가 이 핑크색으로 x-a부터 x 플러스 b까지 써놓은 거 전개해 볼 거예요. 이 식이 일단 이렇게 두 개 해보면은 이렇게 두 개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뒤에 두 개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x 4제곱 나오고 2차항 나오지, 3차항 하나도 안 나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올 거고 x제곱이야. 더하기 a제곱 b제곱. 자, 그러면 맨 윗줄에 써놓은 거랑 맨 아랫줄 써놓은 거 이렇게만 개수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 얘기잖아. 50이라고 하는 2차항 개수가 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서로 어떻다? 서로 같은 놈이 되고 동시에 저기 상수항 k랑 같은 놈이 누구라고? a제곱 곱하기 b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k 맞죠? k. 자,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실수 k의 값을 구하려면 내가 뭘 알면 충분하겠어? a, b를 알면 충분하겠지. 자, 근데 생각해봐. a랑 b는 문제에서 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개수에 쓰인 놈들이고, 문제에서는 이 1차식 4개가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와 b의 수의 카테고리가 뭐라는 이야기야? 정수라는 이야기지. 그럼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으로 50 나오는 거 생각해보라는 얘기니까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란 얘기잖아. 그럼 두 개의 제곱수를 더해서 50 나오는 게 누구겠어요? 그쵸? 얘가 1제곱 더하기 7제곱 구조구나.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A, B를 정확하게 순서를 파악하는 건 아주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각각 1제곱, 7제곱이니까 이 값을 뭐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 값을 49라고 바로 파악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차함수가 있고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갑시다. 원점을 통과하는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지금 이름이 B라고 했고, A라는 점이 좀 중요한데 문제 소개 첫 번째 줄인가에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선분 AB에 중점을 연결을 했대. 선분 AB를 그려놨는데 이 점에 중점을 가지고 왔어. 중점을 가지고 왔어. 이름을 M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직선 OM이 OM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함수랑 또다시 만나는 O가 아닌 점을 C라고 했대. 그리고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번에 A, B가 OC랑 수직이다 라고 조건 나와 있죠. 가번에 A, B랑 OB가 OC죠. 자, OC가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정보를 준 거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O라는 점에서부터 요 변 AB에다가 선분 AB에다가 지금 중점을 연결했는데 하필 그게 수직이라는 게 가번의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거는 삼각형 OAB에 대한 정보죠. 삼각형 OAB, 자, 요 꼭지점에서부터 한 변에다가 중점을 연결했는데 수직이래. 그럼 삼각형 OAB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그렇죠, O가 꼭지각인, 그리고 AB가 밑변인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얘가 이등변 삼각형. 다시 뭐라고?
얘가 혹지각.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자면 OA가 그리고 OB가 이렇게 두 개가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야기지.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A라는 점이 하필이면 이차함수의 대칭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제가 A에서부터 이렇게 수선해발 떨궈도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AO 길이랑 AB 길이가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 삼각형 OAB가 무슨 삼각형까지 된다고? 얘가 정삼각형까지 된다. 자, 그래서 가번에 이 정보는 결국 이 정보 때문에 준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fx가 f4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f4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가 당장 필요한 게 뭐야? fx의 식이죠. 그럼 fx의 식을 세팅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점 통과한다 말고는 일단 직접적인 정보는 없으니까 요 점의 좌표랑 이차항 계수를 미정계수로 두고 식을 세팅할 수 있지. 세팅해보자. 아,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낸 정보 fx는 이차항 계수를 뭐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절편이 0이랑 넌데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ED가 뭔가요? 여기에 점의 좌표를 ED, 0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문자 앞에 2를 왜 붙였나요? D, 0이라 해도 되잖아요. 물론 됩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이들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뭐 여기 길이라든지 아니면 A의 X좌표라든지 물론 그게 그거지만은 그럼 이제 2분의 D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그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여기 ED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정삼각형이니까 사실은 요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된다. 근데 우리가 A의 그런 Y좌표를 D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표현되겠어? 자,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된다고? D가 된다고.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 그게 A의 Y좌표일 텐데 이 높이는 이 D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요? 루트 3을 곱하면 되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러니까 이 A의 좌표를 D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면은 D, D 루트 3이란 말이야. 그 점은 무슨 함수 위에 있냐면 fx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A와 D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지. 자, 일단 그걸 써봅시다. 여기에 점 D, D 루트 3이 있으니까 대입합니다. 따라서 D 루트 3이라고 하면 A에 D에 D-1D니까 마이너스 D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양변에 똑같이 D는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 D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무리합시다. A 곱하기 D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A와 D 관계식 한 개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하나 유리해진 게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fx의 식을 구해야 우리 답을 마무리할 수 있고 fx의 식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럼 내가 fx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 A하고 D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미지수가 연립의 관점에서 지금 2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그 중에 1개를 네가 얻었다라고 보는 거야. 아직 우리는 가번 조건만 썼습니다. 나번 조건에서 아마도 A와 D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겠고 그 2개를 연립을 해주면은 A와 D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나번 정보 바로 갑시다. 나번에 지금 S1 빼기 S2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4루트 3. 자, 근데 S1과 S2가 각각 뭐냐면은 자, S1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S1이고 그 다음에 S2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가 S2죠. 그럼 S1 빼기 S2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물론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직접 구해서 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구할 때 요 A의 좌표라든지 C의 좌표 뭐 아니면 이런 점들의 좌표를 뭐 이용하면 되겠지. 자, 근데 그걸 직접 구하는 게 좀 번거롭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이 모두 하나라도 축의 평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 축의 평행한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이만큼 넓이를 S1에도 S2에도 추가해서 그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삼각형 MOB 있지? 삼각형 MOB 방금 빗금친 부분인데 그 부분의 넓이를 제가 S3라고 한번 불러볼게. 삼각형 MOB. 자, 그럼 여기 S1 빼기 S2를 구할 때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은 S1에도 S2에도 다 S3를 구한 다음에 빼보자고. 더한 다음에 봐. 더한 다음에 빼보자는 거야. 요게 지금 4루트 3인 건데 그러면
S1에서 S2를 빼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지. 왜? S1 더하기 S3는 그냥 정삼각형 넓이인 거고 S3 더하기 S2를 할 때에도 밑변을 OB로 볼 수 있으니까 좋단 말이야. 자, 물론 정삼각형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둘 다 구해서 뺄 거니까 공통성을 좀 활용합시다. S1 더하기 S3 그리고 S2 더하기 S3 둘 다 밑변이 모인 걸로 볼 수 있어. 밑변을 OB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 넓이 뺄셈 계산을 할 적에 여기에 계산할 때에도 요거 계산할 때에도 각각 2분의 1 곱하기 밑변까지는 똑같단 말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까지는 똑같고 이제 그럼 뭐가 계산돼야 되냐면은 이 괄호 내에서 이쪽 삼각형의 높이와 이쪽 삼각형 높이에 뺄셈이 들어오겠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좌표로 이야기합시다. S1 더하기 S3의 높이는 A라는 점에 무슨 좌표 활용하면 된다? Y좌표 활용하면 된다. A의 Y의 좌표에서. 그 다음에 S2 더하기 S3 그 삼각형 입장에서 높이는 뭐야? 결국 C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된다 라는 거니까 C의 Y좌표 요거를 뺄셈 해주면은 이 부분 넓이 뺄셈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약분시킬 거 미리 약분을 합시다. 자, 그럼 앞에가 D가 되고요. D 이 뒤에를 쭉 계산해서 바로 당겨 올게요. A의 Y좌표는 계산이 되어 있죠. A의 Y좌표는 D 루트 3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뭘 써야 돼? C의 Y좌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C라고 하는 점은 지금 좀 생소하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점의 Y좌표가 궁금하다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어. 이 점의 Y좌표가 아니라 뭐부터 구하자? X좌표부터 구하자가 되는 거지. 자, C의 X좌표 어떻게 구해? 자, 여기다 씁시다. C의 X좌표부터 미리 한번 구해볼 거야. C의 X좌표는 우리가 C라는 놈의 정체가 교점이니까 연립의 관점으로 구하면 되겠지. 누구랑 누구랑의 교점이야, C가? 2차 함수하고 요 원점 통과하는 직선 OC하고의 교점이다. 그걸 식으로 찾고 교점을 구해보자. 아, 그럼 직선 OC부터 식 구할 수 있나요? 아, 그쵸. 자, 원점 통과하고 있고요. 자, 기울기가 지금 정확하게 자, 지금 60도를 반으로 쪼개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직선이 30도에 대한 탄젠트야. 자, 이 직선 OC는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아, 그러니까 직선 OC의 식이 3분의 루트 3x다. 그리고 2차 함수의 식은 아까 이렇게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A의 X의 X-2D. 자, 이걸 만족시키는 X를 구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게 C의 X가 될 거니까. 물론 이 방정식의 근 중에는 지금 2차 방정식인데 0도 있지.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함수가 이 직선 OC랑 만나는 게 얘도 있지만 얘도 있으니까 당연한 거.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원점인 놈은 더 이상 필요 안 하니까 x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나누기 x를 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x 나눠주시면 3분의 루트 3이 a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2ad 이렇게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C의 X좌표에 해당하는 이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X를 우변에 남겨놓고 다 넘기자. 자, 그러면은 3분의 루트 3 더하기 2AD 요게 AX가 될 거고. 자, 따라서 양면 A로 나누면 X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거부터 나눌까요? 2AD A로 나누면 2D고요. 3분의 루트 3을 A로 나누면 그냥 분모에 A 하나 심어봅시다. 3A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C의 Y죠. C의 Y는 아까 C는 3분의 루트 3x라고 하는 1차 함수 위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3분의 루트 3을 곱하면 x에다가 3분의 루트 3을 곱하면 y가 나오는 거니까 다시 여기다가 3분의 루트 3을 곱합시다. 여기에 3분의 루트 3을 곱해요. 그럼 y가 나온다. 자, 그럼 좌변이 드디어 y가 나온다고. 여기서의 y는 누구의 y? C의 y가 된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3분의 2 루트 3d가 되겠고요. 여기도 3분의 루트 3을 곱할 거니까 여기 3분의 루트 3이랑 곱하면 3분의 1이네요. 자, 3분의 1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따로 쓸까요? 자, 요만큼이 C의 Y좌표가 되는 거고, 자,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괄호 열고 넣어볼게요. 그대로 3분의 2 루트 3D 그리고 더하기 3a분의 1이다. 자, 계산 좀 더 간단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일단 요 크게 중괄호라고 할까요? 중괄호.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또 바로 계산되는 게 있죠. 여기에 3분의 3 루트 3이고 3분의 2 루트 3d니까 3분의 1 루트 3이 되네요, 얘가. 그죠? 자, d 곱하기 3분의 1 루트 3. 3분의 1 루트 3 d가 된다. 그리고 더하기 3a분의 1.
근데 3a분의 1도 이걸 이용해서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결국 얘하고 이 부분을 좀 이용할 거잖아. 자, 지금, 이거부터 하면 되겠네. 얘가 지금 4루트 3이야,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분의 1 요거 좀 없애볼까요? a분의 1. 자, a분의 1 없애면 어떻게 돼? 자, a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d가 되겠지. 뭐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의 d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분의 1은 그런 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간단히 되나요? 자, 지울게요. a분의 1 앞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자, 여기다 3분의 1 곱해주면은 9분의 마이너스 루트 3 d가 된다. 여기가 9분의 마이너스 루트 3 d가 된다. 그럼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놈이 조금 더 정리될 여지가 있대. 자, 이거 9분의 3이고 이거 9분의 1이 있으니까 빼기 되어 있으니까 9분의 2 루트 3 d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부호를 잘못 썼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다시 바꿔주시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로 바뀔 거고 9분의 4 루트 3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9분의 4 루트 3 d가 된다. 그래서 d 곱하기 얘 해가지고 4루트 3이다 이 얘기죠. 자, 지금 요 조건만 따로 봅시다. 그러면 그럼 이제 4루트 3, 4루트 3은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1로 되고요. 9분의 1 d 제곱이 1이죠. 9분의 1 d 제곱이 1이야. 자, 그럼 d 제곱이 얼마야? 9가 된다. 그럼 d가 얼마야? 자, 우리가 d 제곱이 9가 됐고 따라서 d가 얼마? 3이 된다. 구한 d 값을 집어 넣으시면은 a도 정해지겠지. 따라서 a는 얼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린 지금 f4를 구하기 위해서 fx식을 구해야 된다고 했고 fx의 식은 a와 d만 알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a와 d가 정해져 있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결과적으로 a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d 6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F4를 구하라고 했죠? 자, 4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곱하기 4 빼기 6 마이너스 2도 되고요.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8 곱하기 3분의 루트 3 그럼 3분의 8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P분의 Q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Q는 3 더하기 8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얼마예요? 11이 된다라는 거죠.